안녕하세요. K신톡입니다. 드라마 리뷰 콘텐츠로 조선의 궁궐,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사건들, 그리고 전통 설화 기반의 귀신들을 실사 중심으로 표현한 드라마 귀궁. 지난주 방송된 일 2화가 끝나고 오늘은 그 리뷰와 3화 예고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천년의 수행을 마친 용 강철이는 승천을 눈앞에 두고 인간의 눈에 띄는 바람에 실패하고 다시 이무기가 됩니다. 한편 여리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꿈을 꾸며 혼란에 빠지죠. 여리의 첫사랑이자 검서관인 윤갑의 몸에 빙이 된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의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닥뜨리면서 몸과 영혼이 얽히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벌써부터 3화가 기다려지는 드라마 귀궁입니다. 자, 그럼 1화와 2화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이는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 했지만 인간의 눈에 띄어 실패하고 다시 이무기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신기를 지닌 무녀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며 자연재해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죠. 신기 가득한 무녀가 그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여 정성껏 모시면 다시 용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여리 곁을 맴돕니다. 여리는 전통 안경인 애체를 만드는 장인이자 영적인 감응 능력을 지닌 영매입니다. 조선 최고의 만신이자 나라굿을 맡았던 넙덕의 외손녀로 조모에게서 신기를 물려받아 장차 큰 무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죠. 과거와 현재,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균형을 이끄는 중대한 인물입니다. 윤갑은 서울 출신의 검서관으로 학문에 능하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날카롭습니다. 왕이 추진하는 개혁 정치의 충심으로 동참하지만 권례 정적들의 표적이 되어 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인물입니다. 이정은 이미 즉위한 조선의 왕으로 강성한 나라를 꿈꾸는 개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8살 된 어린 원자가 광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공포와 안타까움이 교차하죠. 강한 리더십과 따뜻한 연민 사이에서 정치적 선택과 개인적 희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군주입니다. 여기까지 인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극중 등장하는 귀신들, 즉 외다리귀, 수살귀, 야광귀, 막돌, 팔척귀는 모두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드라마의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외다리귀는 한쪽 다리만 있는 귀신으로 균형을 잃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사회적 왜곡을 비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살귀는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원혼으로 물가에서 이들을 해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는 물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야광귀는 섣달 금은밤 신발을 훔쳐간다는 귀신으로 이를 막기 위해 조상들은 신발을 숨기거나 채를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애군을 쫓는 의미입니다. 막돌은 돌과 관련된 금기에서 비롯된 귀신으로 자연물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의 탐욕을 경고합니다. 팔척귀는 키가 8척이나 되는 거대한 존재로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낳은 괴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전통 귀신들의 의미를 알고 본다면 왜 그들이 등장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귀신과 저주에 대한 믿음이 깊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의식과 주술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문화는 귀궁의 세계관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붉은 안경을 통해 과거를 보는 설정은 당시 주술 도구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윤성식 감독은 귀궁을 한국적 설화와 정서가 살아있는 판타지 사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CG에 의존하지 않고 특수분장을 활용해 귀신을 실사로 표현했으며 무속 자문단과 협력해서 굿장면, 부적, 의식 구성까지 고증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연 배우 육성재는 윤갑과 강철이를 동시에 연기하는 일인 이 역을 맡았습니다. 부담감은 컸지만 도전하고 싶던 장르였고 캐릭터의 매력에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김지연은 무녀 여리 역을 위해 실제 무속인과 굿 장면을 함께 연습하며 몸짓과 주문을 익혔고 작품 전체에 깊이 몰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우는 왕 이정 역에 20년 연기 인생을 쏟아부었다며 감정과 액션의 균형이 어려운 역할이었지만 진심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연진들은 서로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호흡이 좋았으며 육성재와 김지연은 16년 지기 친구로 촬영 내내 서로에게 연기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감독은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사연을 지닌 존재로 그려야 한다며 귀궁의 주제를 요약했습니다.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절절한 감정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며 시청해달라는 당부로 발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귀궁은 판타지와 사극, 무속과 로맨스가 절묘하게 엮인 새로운 한국형 드라마로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뇌피셜에 의한 다음 회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궁궐 안 오래된 우물. 물 위로는 늘 안개가 깔려 있었고 궁녀들은 그 근처를 맴도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곳엔 수살귀라 불리는 귀신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궁의 무녀였던 여인은 어느 날 왕을 음해하고자 하는 간신배들에 의해 반역죄로 몰려 우물 속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죽는 순간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이 궁의 피로써 다시 씻겨지리라. 이후 그녀는 수살귀가 되어 우물 안에서 거래 모든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리의 추궁 끝에 수살귀는 도망쳐야 해. 이곳의 귀물들로부터 수살귀는 여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걸 안의 귀물들 중 일부는 왕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너는 보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다. 열쇠지. 봉인을 여는 존재. 그 시각 왕세자는 혼이 빠진 눈으로 밤마다 혼잣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팔의 길이를 넘어선 자. 그분은 나를 살리신다. 의관들은 병이라 말했고 상궁들은 귀신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아니 윤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팔척귀, 정확히 말하면 팔척귀에 흡수된 혼의 잔재였습니다. 궁 안을 수색하던 윤갑은 우물 앞에서 여리를 마주칩니다. 여리는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신을 지켜주고자 하는 윤갑에게서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강철이의 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여리는 윤갑에게 애틋함을 느끼고 윤갑 속에 있는 강철이 또한 묘한 감정으로 여리의 존재를 느낍니다. 여리는 애써 눈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윤갑과의 과거를 계속 회상하며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장면은 꿈처럼 흐릿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언제나 남아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궁 깊은 어전의 기둥이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 직접 봉인한 경귀석 항아리가 깨진 것입니다. 그건 귀신을 막는 물건이 아니라 왕이 조종하려 했던 아콘의 문이었습니다. 팔척귀는 그 틈을 타 궁궐을 자유롭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병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고 그의 육신을 부리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살귀는 우물 아래에서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팔척귀는 혼을 먹는다. 왕세자의 몸이 갈라질 때 그 혼은 또 다른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여리는 자신이 금기문의 열쇠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강철이는 말합니다. 너만이 봉인할 수 있어. 그리고 경귀석을 다시 찾아 귀물을 막기 위한 방패로 써야 해. 그날 밤 여리는 처음으로 팔척귀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흉내내려 애쓴 어딘가 찢겨진 존재. 눈 하나가 세자의 것이었고 입에서는 왕세자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지? 팔척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궁이 만들어낸 악귀, 너희 욕망이 만들어낸 그림자. 그 형상은 인간이 아니었고 세자의 몸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형체. 여리는 소리칩니다. 멈춰. 그건 세자의 혼이 아니야. 윤갑은 강철의 힘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팔척귀와 대치하려 하지만 팔척귀는 이미 누군가의 혼을 먹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살귀는 내가 무녀였을 때 왕은 나의 힘을 빌려 자신을 반대하는 대신들과 싸우려 했지. 하지만 그 막강한 힘을 보고 자신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이 사단이 난 거야. 왕가는 무너지고 악의 혼은 깨어나며 모든 혼을 집어 삼킬 거야.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귀궁을 지킬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이다. 어떠신가요? 저의 뇌피셜. 수살귀는 간신배들에 의해 피살된 거였고 이후 귀신이 되고 난 이후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궁이 말 그대로 귀신들이 있는 궁이라는 뜻일까 할 정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리와 윤갑은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회차 예고편을 마치고요. 다음 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모두 본방사수하고 다음 리뷰 때 또 뵙겠습니다.